일단은 저는 반도체는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좋은 조그맣지만 좋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 ISC라는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ISC라고 그 마지막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데 테스트를 해요. 이 네. 반도체가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데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큰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테스트가 들어가는 게 소모품이고 이러니까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커져가고 있고 피어그룹으로 리노공업이랑 같이 있는데 ISC가 같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ISC가. 네. 그래서 뭐 회사는 둘 다 좋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사실 다 좋긴 좋아요. 이게 뭐 DBI텍도 너무 좋고 원익 IPS도 너무 좋은 회사고 뭐 네페스, 대덕전자는 최근에 또 이 책 나고 뭐 상한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DDR5도 있고 앞으로 AI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되든 스마트 시티가 되든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되게 광범위하게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더 넣고 싶었죠. 반도체를 막 한 20개, 30개 더 넣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다른 쪽 분야도 또 너무 반도체 책이 아니니 이거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 쪽에서 좀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그 반도체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왜 이런 건가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거의 대표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그 이슈들이 많은 회사긴 해요. 이게 사실 보시면은 재무제표시장 저평가 주식 53에도 저희가 대형주는 좀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공부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인데 딥하게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주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슈에 너무 큰 회사에 그걸로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지배구조도 지금 또 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파운더리 시장이 너무 괜찮은데 그럼 이걸 분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적분할 물적분할 이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분이 이제 또 어쨌든 삼성하고의 관계가 또 있으니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님은 또 어떻게 될지가 또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회사 좋아 안 좋아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올라가려고 해도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 68,000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스트롱 바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트롱 바이라고. 제가 웬만하면 대형주 추천은 말씀 안 드리는데 물론 투자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반등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10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시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거기에 이 덩치가 큰 건데 그거를 10배로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막 답답하시죠.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그만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는 아무튼 좀 약간 방어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과연 어떻게 삼성이 또 좀 변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롱텀하게 들어가셨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쭤보면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GOS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주가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삼성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주린이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를 볼 때 뭐 파운더리를 보는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는 워낙 큰 섹터별로 지금 다 돼 있는 건데 통신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물론 반도체가 제일 크지만 반도체도 있고 뭐 이렇게 휴대폰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걱정한다고 그거를
그 답도 없는 걸 걱정하고 뭐 한다고 마음만 아프면은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좀 컨트롤링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회사가 그거에 대한 이슈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손절이냐 뭐 익절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삼성전자 지금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얘네가 어떤 회사를 M&A해서 또 어떻게 지금 또 더 발전해 나갈 거 하는 거를 그려봐야죠. 외국에서 삼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더 좋아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떠한 이슈로 얘가 시프팅이 돼서 갈지를 모를 뿐이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약간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하지 맞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도 잠정 실적 어저께 나왔는데 너무 좋았죠. 사상 최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 갈 겁니다. 이게 다른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성향이나 금전적인 자기 그 자산 현황이나 계획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만약에 2년 있다가 전세를 이사를 가야 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을 어디다 해야지 안전하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롱텀하게 바라보고 내 목표 수익률이나 어떤 거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하는 건데 삼성전자를 샀는데 7만 원, 8만 원 샀는데 7, 8만 원 산 거는 조금 캐시 맞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네. 뭐 6만 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데드라인이니까 그러면 이때 전에는 어느 정도 되면은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는 출구를 그렇게 정해서 놓고 가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대기업의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대기업의 그 상황을 내일도 또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고 그거에서 주식을 또 맞춘다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세 자금 한 2년 정도는 짧고 혹시 그 기간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일단 한 종목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년 정도는 바라봐 주셨으면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네. 왜냐하면 2년이 좀 더 될 수도 있지만 2년이 넘어가면 사실 되게 길어요. 이게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는데 이거는 러프하게 2년을 말씀드린 거고 뭐 6개월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도 오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싸게 산 거는 당연히 나중에 오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운 건데 그 타이밍을 이제 뭐 저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뭐 저는 기본적 분석 50%, 기술적 분석 50%로 저는 종목을 피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일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뭐 차트나 이런 들어가는 타이밍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기서 이익률이 올라왔다, 이익이 확 커질 거다,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게 지금 매집이 누가 됐다, 요 타이밍에선 더 안 빠질 수가 있다, 뭐 쌍바닥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슈가 맞아서 제 가슴이 떨리게 하면은 그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맞으면은 사실 내일부터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은 그렇진 않거든요. 대외적인 이슈가 또 있거든요. 흔들림이 있고, 근데 실적이 나오고, 분기 실적이 나오고, 반기 실적이 나오고, 온기 실적이 나왔을 때 내가 원하던 대로 가면 분명 주식은 또 그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예외적으로 좀 더 됐는데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뭐가 와도 뭐 9.11 테러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2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리바운딩이 분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은 그거에 대한 2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 회사가 괜찮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년이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 중에 그 각 종목들을 좀 선택해 주셨지만 그거에 약간 위기 요소, 위험 요소도 적어주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좀 큰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항상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트북, PC 되게 많이 사서 이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공급은 좀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고를 안 해내려고 계속 주문했던 걸 더 주문하고 더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레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좀 풀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이 굳이 너무 막 타이트하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이제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조금은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있죠. 예. 공급은 원활하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DDR5도 괜찮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들이 좀 실패했다. 만약에 그런 그 기술의 발전이 더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약간 3D 프린팅 같은 게 저는 좀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섹터가. 3D 프린팅이 굉장히 핫했었어요.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맞아요. 네, 피규어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단가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시장에 붐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왜냐면 그런 아까 꿈을 꾸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도 안 나오면서 꿈도 못 꾸게끔 돼버리니 아웃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반도체에 조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도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이게 AI 반도체도 있고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있고, 다 그 분야가 있어서 너무 그 전공정, 후공정은 또 되게 굉장히 좀 많고요. 이게 장비 업체냐, 소재 업체냐, 또 그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별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캐치업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좀 나오거나 해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3년, 2년, 작년,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생산을 못하게끔 지금 다 막아버렸으니까 TSMC, UMC 우리나라는 7등이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더리가 있죠. 근데 발라내기가 좀 애매하지만 TSMC, 삼성전자, UMC,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파운더리에서 7등 정도 되는 게 DB하이텍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았다면은 이제 충분히 많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좀 딥하게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만큼 리스크도 안 되는 산업이나 기술의 실패, 숫자가 안 나온다거나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소, 태양광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친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장 산업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금융업, 보험업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14살 되면은 성인식 비슷하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다 카카오뱅크를 그때 다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다니지만 쓸까요? 카톡에서 카카오뱅크로 해서 토스에서 지금 다 썼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사회가 빨리 변하고 어렵고 계산이 좀 힘든 거라서 그런 것들에 되게 내가 섹터별로 분야별로 깊게 알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님께서 ISC 네네네. 그리고 리노공업, 원익 IPS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책에 보면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기억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네페스, ST, 루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책을 통해서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책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왜냐면 이게 또 사실 계속 또 변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빨리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까 그 카톡방 들어가셔가지고 또 그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도 좀 접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팁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은 내용들도 사실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웅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 그런 것들도 확실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3개를 냈는데 내고 나서 한 2주 안에 한 8개 종목은 이미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드렸거든요. 형 오늘도 하나가 상한 것 같다. 내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반도체에서요? 아니요, 다른 sek터. 다른 섹터. 저는 V원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좀 전기차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쪽인데 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수제, 캠트로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시장이 커지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워낙 딥하게 아니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V원텍이라는 종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약간 중소형주 관련되는 회사들을 좀 좋아라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템버거를 항상 꿈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V원텍이라는 회사를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유는 신사업 쪽을 좀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 산업으로 봤을 땐 저는 요새는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언급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에서 저는 셀바스 AI 나무가라는 회사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저자님 요거 V원텍 죄송합니다. V원텍 제가 한 마디만 보고 이 V원텍 보니까 되게 이 책 정리를 이렇게 요약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용 서술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투자 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보니까 이제 뭐 부채 비율이 7에서 12% 정도니 부채 쪽 항목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에 사용되는 검사 시스템 및 검사 장비의 개발 및 재료를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서술을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또 이렇게 요즘 주식 공부 많이 하시고 중소형주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좀 꼽으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메타버스에서는 저는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셀바스 AI랑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이 됐어요. 이미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재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좀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주식의 꿈을 그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AI라는 그 회사 명에 AI라고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근데 거의 첫 번째로 본 것 같거든요. 이 업력도 사실 좀 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을 하다가 피보팅을 해서 셀바스 AI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보셨으면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나무가라는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카메라 회사긴 한데, 얘네가 어떻게 메타버스랑 연계가 되지? 라고 저는 좀 꿈을 꾸면서 썼던 종목인 것 같아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탄탄해요. 좋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로 들어갈지를 얘네가 카메라는 우리 잘 알죠. 카메라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큰 회사로서 카메라를 하는데 휴대폰 보면 제가 휴대폰 지금 오는데 휴대폰 보면은 원래 카메라가 하나였어요. 많이 들죠. 지금 2개, 5개, 4개 됐죠. 5개도 되고 기기도 되게 늘어났죠. 근데 그러면은 카메라 하나였는데 2개면 2배가 된 거고 3배고 5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대단하다. 근데 메타버스가 되면은 안경에도 들어가겠죠. VR 기기 있겠죠. 여기도 센싱 체크하는 데는 특별한 기계는 또 이게 들어가거든요. 카메라에. 거기에 메타버스를 꼭 집에서만 느낄 수는 없죠. 차로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근데 자율주행차 보면은 카메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가 지금 4개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뭐 서라운딩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16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우측 미러, 다른 것 쪽으로 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회사가 뭐 LG이노텍이나 LG이노텍으로만 그냥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카메라 5개 되면 5배 는다는 건데 뭐 에라이 좀 할인한다 해서 한 3배 정도라고 생각 치면은 근데 이게 16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가라는 회사는 더 조그만 회사니 LG이노텍의 시총이 3배, 4배, 5배 가는 것보다는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매력적이네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굳이 메타버스로 엮어서 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회사가 주력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근데 메타버스로도 가면은 또 굉장히 이 3D 센싱 카메라라고 아예 다른 카메라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그 특허 기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언급을 좀 한 거고 연계를 한번 지어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측은 사실 좀 되게 자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주식책들은 그 섹터에 그게 딱 들어가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딱 들어가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메타버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나무가도 카메라 아니면 뭐 그냥 IT 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메타버스. 약간 그런 거. 로봇은 워낙 뭐 로봇이 딱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섹터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책을 쓰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몇 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셀바스 AI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셀바스 AI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았던 종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적자 기업이다 보니 우리 저자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회계사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은 일단 참고로 회계사님은 저의 광팬이에요. 네. 모든 걸 저한테 투자도 일임을 하십니다. 회계사가 더 못한다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어떤 저자 한 분이 극렬히 반대했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막 아마 저기도 조금 안 좋은 걸 썼었어요. 초판에는 이게 막 이거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셀바스가 좀 올랐습니다. 네. 저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사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지금 3,000원에서 10,000원 언저리, 14,000원 갔다가 지금 한 10,000원 언저리 돼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파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안 팔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꿈꾸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직 AI가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봤을 때 얘가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재무제표로도 또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셀바스 AI를 어떤 그 저자분이 뺐으면 좋겠다. 안 좋다. 안 좋게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스트롱 바이다. 약간 그랬는데 책을 내고 조금 그때에서 엄청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뀌셨죠, 이제. 이게 바뀌는구나. 될 수 있구나. 물론 그 꿈이 안 맞았으면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숫자로도 안 좋았을 텐데, 숫자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니, 저는,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로봇,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보, 로보티즈 다 올랐는데 RS 오토메이션만 못 올랐었거든요. 갈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 4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왜 RS 오토만 안 가냐 했는데 뭐 어디랑 기술 체결되는 게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다음부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츠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j 콘텐트리 같은 건 아직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이거 있을 때는 이제 막 지옥 나온다고 했었던 건데 얘가 원래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다음에 부부의 세계, 다른 것들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왜냐면 우리 오징어 게임도 있고 항상 나왔어요. 많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 자율주행차 하면은 뭐 보겠습니까? 옹달림 요거 보겠지만 보면서도 또 영화도 보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다 그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사람이 시간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요거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되지? 그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님 언급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약바이오에서. 네네. 제약바이오도 이게 정말 투자가 좀 어렵다고 여기시는 주린이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제약바이오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이거는 약간 요렇게 된 거고 저는 그 투심이 안 좋은 것 중에 이유 하나를 요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료가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뭘 키우거나 세균을 세포를 부양하거나 약간 할 때 필요해요. 얘네들이 연구 개발을 다 못해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도 엄청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도 분명 영향을 받아요. 얘네가. 그래서 예상보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뒤늦게 실험을 해야 되고 FDA 승인들 넣어야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전제적으로 깔고 저는 하나제약을 사실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책에서 다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제약이 아직까지 뭐 한미약품 유유제약 뭐 다 밑에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빠져 있긴 한데 하나제약은 일단 이 정신과 쪽 치료로 굉장히 독점돼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제약 바이오에서 독점돼 있는 걸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확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제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투심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정말 그때 이런 거 진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타 저평가 유망주는 섹터를 넣기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던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코엘 패션도 너무 올랐고 슈프리마 HQ도 많이 올랐죠.